거들림 기묘한 공포 이야기 식인요정. (1907년 6월에) 내가 발견한 어떤 생물에 관한 보고서다. 내가 이것을 보고 써올리는 것이 생물학계에 큰 보탬이 된다며 이 녀석에게 내 몸과 정신을 내줬더라도 전혀 슬프지 않을 것 같다. 이 생물학 보고서는 1924년 2월 16일 오후 6시 49분에 써올린다. 내 이름은 루이스 네스트. 이 생물은 내가 최초 발견했으며 내 이름을 따서 네스트 페어리라고 이름을 짓겠다. (1889년 4월 7일에) 고향이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프랑스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마을에 가게 되었다. 나는 의학 박사이자 생물학 박사로 원인 모를 병에 관해 이곳에 잠시나마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마을의 67%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그 원인 모를 병은 왠지 살점을 뜯어먹는 듯 살들이 일부 없어졌으며 구강의 약 80%의 살점과 치아가 없었다. 왠지 나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몸을 뜯어먹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어디에도 자기가 물어뜯은 흔적, 그러니까 치아 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나의 조수이자 프랑스인이었던 요한 베르기는 나를 따라 통역을 도와줬으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주민들을 하여금 실토해보라고 지시를 했다. 주민들 모두를 이렇게 말해왔다. 푸른색의 발광체가 사람을 보자 갑자기 빨간빛을 띠며 자기 살을 좀먹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 무수히 많은 붉은 광채의 어떤 생물에게 죽고 난 뒤 그들도 갑자기 붉은 빛이 사그라들고 이윽고 사라졌다 라고 했다. 역대 내가 겪어본 일들 중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아닐 듯 싶다. 그렇다고 차마 미생물들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사라고 한다 해도 이런 종류의 증상이나 시신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잠깐만, 이거 뭐지? 죽은 사람의 시체, 흉부 쪽에 흰색의 뼈 같은 게 보였다. 뭔가 이상했다. 사람의 두개골 같은 것과 팔 전체로 보이는 흰색의 물체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뼈와 똑같은 섬유질의 뼈였다. 설치류의 쥐와 같은 두개골이 아닌 것이 인간과 100% 흡사, 이 뼈는 대체 알 수 없는 것의 뼈였다. 신기하고 정말 이들이 굶주려서 태어나기도 전에 신생아를 삼킨 것인가? 하지만 모든 사체를 뒤져보며 확인한 결과 다양한 크기의 작고 선명한 뼈들은 아이라고 하기엔 뭔가 특별했다. 그때 육안으로 본 것은 하메포르투제라는 사람의 사체에서 발견되었다. 잠자리의 날개인 것 같으나 사람의 혈액에서 빨간색의 발광을 띠고 있었다. 이건 날개인가? 대체...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그 발광체를 집게로 조심스럽게 잡아 올렸다. 혈액에서 발광하던 날개는 집게로 올리자 은빛깔로 발광하기 시작했다. 왠지 모를 이상함에 입을 벌리며 놀랄 수밖에 없었다. 대체 뭐지? 지구에서 본 적 없는 것은 날개야. 뭔가 신기해. 아! 그때 갑자기 목 뒤에서 누군가가 바늘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받고 손으로 목 뒤를 치듯 긁어내었다. 피? 뭔가 피가 잔뜩 묻어있길래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조수였던 요한에게 목 뒤를 잠시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요한! 저기 목 뒤에 상처가 많이 났어. 한번 봐주게. 그때 요한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름도 아닌데 거대 모기한테 당했는가? 목 뒤에 피가 많이 묻었는데 마.
이거 뭐지? 잠시 뒤에 요한은 목 뒤에 그것을 손으로 집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사체에서 나온 발광하던 날개였다. 아니, 날개와 함께 살점 같은 것이 뜯겨져 바들바들 거리기 시작했다. 요한, 이보게, 이거 사체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이라네. 뭔지 못 봤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방금 자네가 날 불렀을 때 반딧불이처럼 작고 희미한 불빛들이 주변에 있었다네. 대체 뭐가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또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 주민들은 마차에 시체를 옮기고 있던 중이었는데, 주민들 말로는 그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고, 수레에 실어진 그를 봤을 때 뭔가를 머금은 듯 입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하며 괴상한 신음소리를 코로 내뱉기 시작했다. 유창하지 않은 프랑스어로 당신 괜찮소? 입을 열어보게! 어서! 라고 대답하자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어젯밤에 있었던 그 발광체들이 입안에서 파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여 마리가 튀어나왔다. 입안에 머금은 그것을 뱉어낸 그는 엄청난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고, 이윽고 그의 몸은 풍선처럼 퍽 하고 터지기 시작했다. 그 주변은 그의 피와 살점, 그리고 팔다리가 터져 찢겨져 사방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와 요한, 그리고 주민들은 넋을 잃고 그대로 가만히 그 미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는 그를 살펴보자 입 주변의 치아들이 모조리 없어져 있었고 혀와 입 천장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때서야 주민과 요한은 비명과 토악질을 해대며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밤이 되어서야 요한은 반정신이 나간 상태로 돌아와 머리와 몸에 붙어있던 그 사람의 장기들을 털어내며 말하기 시작했다. 미안하네 네스트. 나 이제 일 같이 못할 것 같네. 전염병이라면 자네에게 해끼치지 않고 조용히 내 갈 길 가겠네. 친구, 미안하네. 요한! 잠깐만! 잠깐! 그때 방 주변으로 화약 냄새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울렸고 난 졸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가진 화약총으로 자기 얼굴을 겨냥하고 그대로 쏴버린 것이었다. 전염병이라 생각했던 그의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는 고통스럽게 그들처럼 죽을 바에 편안하게 갈생각이 었던 것 같다. 그가 죽은 시체 사이로 흰색의 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자 슬픔도 잠시 플라스크 병에 그 발광하는 물체의 일부를 잡는 데 성공을 했다. 이거... 마치 아이들 동화나 문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요정들의 모습을 한 물체가 4마리가 잡힌 것이다. 잡자마자 그 무수히 많은 불들이 나에게 달려들자 나는 내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궈 봉쇄하는 데 성공을 했다. 문 밖에서의 그 생명체는 기이한 소리가 모여 거대하게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나는 불을 붙이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다. 모습을 보아하니 그 자그마한 얼굴은 사람의 눈 홍채 크기만 했고 입이 사람의 모습으로 따지며 귓가에까지 입이 길게 달려있었다. 이빨은 왠지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촘촘히 달려있었으며 매우 날카롭다는 듯 은빛깔을 내며 병 속에서 위협을 하고 있었다. 몸의 형태는 기아의 사람들처럼 회색빛에 살껍질만 달린 것처럼 맨들맨들하고 날씬했다. 이거 대단해! 정말로!
눈물 머금고 나는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그것에 대해 유리병이 뚫려 구멍이 날 듯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놈이 이 세상에서 나타난 첫 생물이야. 파브르처럼 요 녀석 이름을, 내 이름을 번떠 네스트라고 이름을 붙여줘야겠어. 난 눈물 반, 웃음 반 지으며 마치 미친 살인마처럼 웃어대기 시작했다. 첫 실험으로 나는 쥐를 그 녀석들의 식습관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쥐 주변을 얼쩡거리고만 했지. 쥐의 털색각처럼 날개색을 회색으로 만들어 계속 주시만 했다. 그런 쥐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낚아채 먹으려 들 때 두 마리가 갑자기 쏜살 같은 속도로 쥐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쥐가 죽기까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쥐의 시체를 아작을 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쥐가 죽고 인간의 사체처럼 이빨이 없나 있나 살펴볼 때 이빨은 온전히 남아있었다. 공격할 때 이빨을 놔두나 보고. 약간 비인간적인 짓이었지만 잠깐의 사이로 잠겨진 방문을 열고 시체 안치실로 들어가 온전한 자의 목을 베어 그것들이 당겨진 실험용 공간에다 놔두었다. 갑자기 그것들을 묘한 색상으로 변한 뒤 그 사체의 머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체에 치아들을 들고 먹는 것을 보고는 정말 신기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대체 이것들은 어디서 온 거지? 성경에 나올 법한 악마의 일부분인가? 정말 신기하고. 그러나 감탄하는 것도 잠시. 그들의 일부가 치아를 다 삼키고 갑자기 퍽 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치 포식을 끝나고 마치 유유히 사라지는 살인마처럼 그들은 온몸을 부풀어 자살을 하는 것이었다. 놀랍군. 그것들이 죽고 남은 것은 흰색의 자그마한 알갱이 몇몇이 그렇게 흩어지더니 그들의 사체 얼굴에 부착이 되어 있었다. 마치 곤충, 아니 곤충보다 꽃처럼 꽃가루나 씨앗을 뿌리듯 알 같은 것들을 낳은 것처럼 보였다. 맙소사, 이런 식으로 부화하는 건가? 미치겠군. 그 자그마한 알갱이들은 살점에 붙어 빨간색으로 변하더니 불과 10분 만에 그것들과 같은 크기로 발광하며 커지기 시작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그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그 광경을 목격하듯 보였다. 이제 끝이라도 난 것처럼 난 유리창만 바라본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 플라스크 병에 든 이 뼈들이 온전히 남아 전달된다면 좋으련만. 그때 창가로 보이던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손바닥 자국으로 알 수 없는 글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 Live in here. 이곳에 남으라는 글처럼 보여졌기 때문이다. 난 다시 마음을 잡아먹고 깃펜에 잉크가 다 쓰기 전까지 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환한 달빛이 보이는 그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어 그것들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그들은 흰색 빛을 띠며 내 곁으로 들어와 마치 나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것 같았다. Say hello.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감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했으며 고통스럽지 않았다. 다음날이 되어 기국의 순사들이 그곳을 다녀왔을 때 아무런 일도 없었으며 네스트 곁에는 수백여 개의 흰색의 물체만 있었다. 보고서에 있던 흰색의 물체는 없었고 그는 기국으로 돌아간 채 화장이 되었고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플라스크 병은 뼈가 보이질 않고 흰색의 뼈가루만 덩그러니 보여졌다. 그 병에는 네스트 페어리라고 적혀 있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티스페어리, 치아 요정이라는 애명이 붙어져 있었다.